집권 여당의 그 비대위에 제가 이렇게 그 자리에 앉게 돼서 가문의 영광이고요. 국민의힘 입당이 빛나는 일이라 여긴 이상민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 지낸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죠. 중도에 뛰쳐나가서 지금 가출한 격 아닙니까? 좀 형편없는 사람들을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 해서 지금 막 정체를 다 흐트러놓은 형국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치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들어온 이상민 의원.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붉은색들이 많습니다. 멋있는 것들이. 근데 그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애써 그냥 파란색으로 다 일색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을 매는 건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넥타이 색조차 금기로 여겨지는 곳이 정치권이죠. 당적을 옮기고서야 붉은색 멜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일종의 금기들 쉽게 깰 수 있을까요? 왜 대통령 영부인이 그 리투아니아 외국 순방하는데 동반으로 갔으면서 특이한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무슨 명품 샵을 가든지 어디 샵을 가든지 그런 기사거리를 제공하냐고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이 남아 있어요.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을 해가지고 딱 터는 게 낫죠. 민주당이 있을 땐 특검법에 이름 올렸고 무소속일 땐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총선 후에 하자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된 첫날 어떤 입장일까요? 당론이 딱 국민의힘에 정해져 있고 새내기가 그걸 제 생각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도 경우도 아니고 제가 국민의힘에 정착을 할 때까지는. 아울러 이 의원, 민주당에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법안들 많이 발의해 왔는데요. 사회 곳곳의 차별과 부당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 발의한 평등법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동성 혼인을 차별하지 않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문자 테러도 당했는데요. 이들 법안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기존의 어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혼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던 이 의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들 법안에 목소리 내고 힘 실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회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통과를 억지로 시키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요. 물론 이상민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 모든 분야에서 같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TV 뉴스 이런 데를 통해서 볼 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많이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함께하기로 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동료 시민의 삶을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중에서 9가지의 이견이 있더라도 한 가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많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총선 승리일 겁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결단을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충청의 지지자분들께 정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원내 일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반이 옆에 있는 세종, 충남, 충북, 중초권 또 중부권에 제가 미력이 남아 국민의힘으로선 선거 바로미터 충청권 의석을 확보해야 원내 일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이 의원은 최다선 의원으로 국회의장에도 도전해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 18대 총선 공천을 못 받자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으로 가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러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민주당으로 가자 이회창 총재 인간으로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는데요.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 한 번의 탈당과 입당. 결국 중요한 건 이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판단 아닐까요?